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풍객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낚시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시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공포에 떠시길 바랄게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풍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통화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풍객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풍객님, 근데 풍객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여지껏 살면서 거의 낚시를 위해 살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거의 낚시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낚시왕. 광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프로? 오, 아, 네, 맞다. 정식적인 프로에서 활동을 했고 인생 자체를 낚시로 살았어요. 근데 물론 이 사건으로 해서 좀 이제 뜸해지긴 했지만. 그쵸.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낚시가 조금 뜸해졌을 정도니까, 자, 일단은 우리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일단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 소재하고 뭐 장소하고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이 저수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장소를 밝히자면은, 네. 진도군 임해면에 있는 용산 저수지라는 데예요. 오. 용산 저수지이고, 제가 여기에서 추살기라 하죠. 물귀신. 너무나 뭐 이런 뭐 형체나 이런 모습이 아닌 너무나 가까이에서 뭐 좀 가장해서 말하면 눈가에 주름살까지 봤다? 와, 오케이. 네, 이렇게 정확하게 본 일이라 여기까지. 잊혀지지가 않고.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네.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풍객이에요.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시들물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듣다 보니까 현재 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귀족분들 중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분들은 제가 제 소개를 하면 제가 누군지를 아마 알 거예요. 오, 그 정도예요? 아니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예. 저희 아버님이나 집안 자체가 좀 이쪽으로는 유명한 집안이다 보니까 아, 혹시 돌비님 진도 식김굿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 진도 식김굿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네네. 신을 모신다거나 아, 뭐 남의 점을 봐준다거나 뭐 귀신을 쫓는다거나 이게 소위 우리가 하는 무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안은 그게 아니고 남의 집에 뭐 경사스러운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기가 살면서 복받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빌어주는 거고요. 또 뭐 초상이 나거나 뭐 초상이 났다고 치면은 오, 이제 저 세상에 가신 분 좋은 곳으로 가게 깨끗하게 영혼과 뭐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같은 걸 영혼적으로 씻겨드리는 행위를 하는 식김굿. 오. 예. 그게 바로 식김굿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나는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저도 뭐 몰랐었지만은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저는 항상 주위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있거나 뭐 어떤 위기나 뭐 이런 게 닥치면 제 몸으로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오, 있죠. 그런 스타일. 예. 예, 이제 이런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낚시도 너무 좋아했고 뭐 이런 또 집안에서 태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았고 또 느끼고 살아왔는데 이번은 아니죠.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5월달이었고 이때 느낀 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겁을 먹게 될 줄은 오, 예. 제가 하던 일이 그전에는 잠수 일을 했어요. 잠수요? 물속 다이버 일을. 예.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으로 뭐 진도군 옆에 해병 전후의 사람들하고 시신 인양 작업도 하고 뭐
알고 계시는 뭐 돼지 이런 작업은 아니었고요. 아, 그럼요. 예. 예, 순수 봉사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럴 당시에 전혀 무서움도 몰랐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네. 안 좋은 것, 진짜 몹쓸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참 몹쓸 잡것들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느끼고 사는 건데 근데 전혀 안 무서웠어요. 예. 전혀. 얼마 전에도 솔직히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또 요 집터 귀신하고 제가 꿈에서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가위 무서웠는데. 제가 이겼어요. 싸워서. 예. 그걸 오히려 제가 쫓아내고 이 집에 자리를 잡은 사람인데 이 저수지에 가서 너무나 무서운 장면을 너무나 선명하게 봐버렸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전은 아닌데 제가 왜 더 무섭게 느껴지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냥 이걸 봤다 어쨌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었고 왜 봤다 이게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됐어요. 네, 근데 사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2022년 5월달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목포에 살고 있었는데 목포에서 같이 낚시를 즐기는 지인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5월달이면 붕어가 한참 산란철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 기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낚시 기록을. 진짜 낚시꾼들은 기록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진도 임해면에 위치한 용산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 우리가 오후 한 3시, 4시? 그 정도의 현장에 도착해서 저수지에 도착을 해서 네. 저희가 추구하는 낚시는 대물 낚시라 해서 그냥 뭐 조그만 이런 붕어를 잡는 그런 손맛을 느낀 낚시가 아니고 진짜 기록을 위해서 뭐 40 이상, 50 이런 붕어를 잡기 위해서 맨날 며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낚싯대는 뭐 최대한 15대, 20대 이렇게 펴놓고 하는 낚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어마어마해요. 장비가. 그래서 그거 설치만 하는데 한 3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간단하게 저녁을 얼른 먹고 낚시를 하는데 그날 굉장히 입질이 많이 오는 거예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찍사사요. 그리고 40 이상급 되는 것도 3명이서 몇 마리씩 잡고 너무나 풍족하게 하고 보통 뱀물 낚시는 밤에 하니까 붕어 낚시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무 탈 없이.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느닷없이 같이 갔던 지인 두 분이 저 이상으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인데 갑자기 아침밥을 먹는데 가야 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철수를 해야 되겠다고. 제 상식으로는 낚시꾼이라 하면은 솔직히 물고기가 입질을 하고 큰 고기들이 문다 하면은 진짜 내 애기가 지금 병원에서 태어난다 해도 그 낚싯대에서 안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구나. 그게 낚시꾼이에요. 예. 그런데 뭐 어떠한 뭐 정확한 설명은 안 하고 저한테 그냥 지쳤다고 할까? 얼굴이 두 분 다 지쳤다고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어두운 거 있잖아요. 햇볕에 그을려서 검은 게 아니고 어두운 색깔의 얼굴. 소위 사람이 저 세상 가기 전에 그런 색을 띠거든요. 예.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봐서 아는데 그런 빛의 얼굴을 띠고 가야 되겠대요.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아 그러냐? 그럼 가라. 나는 여기서 낚시하련다. 이제 혼자 남게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산저수지에서 저희 형이 사시는 데가 제 고향인데 지삼면 인집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거기서 약 차로 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집사람은 따라다니기 좋아하지만은 낚시터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았고 그때 당시 밤에 좀 날씨가 찼어요. 많이 네, 추웠어요. 네. 그래서 텐트까지 막 칠 공간이 부족하고 이래서 집사람은 형 집에서 놀아라. 그리고 뭐 낮에 간식이나 싸가지고 낚시터로 놀러 오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형 집에 있게 하고 제가 이제 형 집을 가서 뭐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치고 하고 이제 낚시꾼들은 밤에 낚시를 하니까 이제 잠이 든 거예요. 네. 잠이 들고 한 4시, 5시경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빠른 저녁을 먹고 이제 또 욕심 나지 않습니까? 어제 또 많이 잡았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갖고 저수지로 바로 달려갔어요. 간단하게 커피 끓일 거 간단한 간식만 챙겨서. 그래갖고 가는데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낚시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저 세상을 가게 되면 지옥을 갈 것이고 그 지옥은 물고기들이 막 몰려들어서 내 살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고 아프게 다 뼈만 남게 되면 다시 새살이 차올라서 또 뜯어먹을 것이다. 오죽하면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면 이런 말을 다 하겠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기가 온다거나 주변에 못 줄 것들이 보이면은 안 좋은 기분이 들거든요. 느낌이. 네. 기분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이건 피부로 오는 느낌.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약 15분 동안을 가는데 낚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상하다. 문 잡것들이 또 보이려고 그러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예. 그런 거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낚시터에 도착을 해서 다시 이제 미끼도 정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약 한 7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시계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체감상 햇빛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7시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뭔가 나타나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제 몸에서. 네.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 몸에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100%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런 잡것이 또 나타나는 것 같다 하고 무시하고 그냥 낚시를 하려는데 이게 도저히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느낀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살기. 여지껏 내가 느꼈던 이 잡것들이 옆에 꼬여있네? 이게 아닌 나를 향한 살기. 저를 위한 살기를 띠는 그런 기운을 느꼈어요. 이거 평상시하고는 뭔가 다르다. 이제 긴장을 했고 근데 또 워낙 좋아하는 낚시라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전날 또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한 50에 가까운 붕어까지 잡았어요. 50이라는 그 숫자는 낚시꾼들의 꿈의 숫자예요. 근데 그 근처에 갔으니까 오늘은 더 큰 걸 잡아야 되겠다. 기록을 진짜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도 무섭기는 하고 무섭다? 아니요. 이건 무서운 기분이 아니고 저는 무섭다고 공포스러운 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서운 건 그냥 가벼운 감정일 뿐이고 순간 지나치어가는 감정일 뿐이고 공포는 진짜 이건 내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무서움 그게 공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평상시 그렇게 겁도 없고 아무리 밤에 공동묘지를 가도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 그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뭐지? 하고 안 된다. 이거 잊어버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냄새도 나는 못 맡았다. 얼간 느낌도 없다. 나 지금 더워서 땀 흘리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낚시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낚시가 집중이 될 리가 없잖아요. 계속 낚시를 하는데 이 살기 때문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각이라는 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무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저도 좀 무뎌졌어요. 갑자기 건방진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프레시를 딱 들고 뒤쪽. 제 앞쪽은 저수지고 뒤쪽은 산이거든요. 그 산 쪽을 딱 비쳤어요. 근데 그 산 쪽에는 제 바로 뒤쪽에 조그만 밭이 있고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어요. 대나무 숲이 조금 있고 그 대나무 숲 안에 한 분이 계시는지 두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아닐까 싶어서 딱 비춰봤는데 그쪽 부분을 다 산 쪽을 다 비춰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상하다.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순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낚시에 집중하려고 이러고 하는데 앞에를 보니까 이제 저수지 쪽을 보고 있거든요. 저수지 쪽을 이러고 찌에 집중해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간이 이제는 좀 시간이 흘러서 한 8시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어둡게 죽겠네. 완전 어둡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또 완전히 훤하게 보이지는 않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 마을이 있거든요. 바로 제 건너편에 거리상으로 한 50m 정도 되는데 저수지 건너편에 마을이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에 가로등이 몇 개가 켜져 있고 이러니까
잘 보여요, 앞에가 잘 보이는데 낚시에 집중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무언가가 한 15m,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예. 물 안에서 뭐지 쏙 올랐다? 순간적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약 한 2, 3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안 떨어져서 바로 그 근처에서 또 뭐지 쏙 올라오는 거예요. 동그란 게 얼른 후레쉬를 켜서 탁 봤는데 또 순간적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눈치 못 챈 게 하나 있는데 물에서 뭔가 움직이면은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맞네요. 예.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걸 전 모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 이거 수달이다. 수달이 보통 낚시꾼들이 낚시하고 있으면은 몰래 다가와서 이 살림망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림망을 다 뜯어놓거든요. 근데 그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기분이 갑자기 또 막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예. 잠시 잊어버렸던 그 살기 또 그게 느껴지면서 냄새가 더 짙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옆에 뭐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보여야 될 텐데 보이지는 않고 아무리 산 쪽에 후레쉬를 켜봐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뭐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냄새라는 것은 어떤 냄새라고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기 썩는 냄새 혹시 돌비님 아세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물비린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냄새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희는 그냥 보편적으로 물비린내, 뭐 비린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냄새 향 자체가 고기 썩는 냄새 플러스 뭐 시골에 가면은 그 옛날 재래식 그 밭에 뿌리는 거름 뭐 인분이나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퇴비용 거름 이거 플러스 뭐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 냄새의 향은. 예. 그런 냄새인데 강하게 느껴지면은 그건 분명히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뭘까. 슬슬 이제 공포감이 없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지. 안 보이니까. 차라리 보여버리면 때려 죽이든 살리든 너 죽고 나 살든 어떻게 하겠는데 뭘 보여야지. 그래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정신을 내가 차려야 되겠다. 예.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서 뭐 아까 커피랑 뭐 간단한 간식을 가지고 왔다 했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자 뒤에 파라솔을 꽂아요. 낚시용 파라솔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슬이랑 낚시말하고 물건들을 놔두거든요. 낚시 가방이나 뭐 이것저것. 그 이제 의자 뒤쪽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이제 끓여서 마셨어요. 마시고 이러고 다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낚시에 집중 한번 해보자. 또 사람이 또 간사한 동물이다 보니까 또 뭐 한 잔 또 따뜻한 게 들어가니까 또 마음이 좀 약간 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낚시에 집중하자 하고 이러고 딱 앞에를 집중하고 있는데 또 입질도 없네? 근데 문제는 입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아까 그 거리보다 가까워졌어요. 뭐 제가 약 몇 미터 하고 표현은 하지만은 저 있는 데서부터 약 10미터 물 쪽에서 무시 둥그런 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쏙 올라갔다 쏙 숨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쑥. 이것도 너무 빨라요. 슥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뭐지? 이렇게 얼핏 봐서 수달 머리로 보기는 너무 큰 거예요. 수달은 머리가 커봐야 성인들 주먹 크기 한 2배?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냥 의자에서 앞으로 이렇게 허리 숙인 자세 있잖아요. 이러고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는데 사람인 거예요. 100% 여자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목까지만 물에 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목 있는 데까지 머리가 길었고, 물론 이제 그 속으로는 더 길겠죠. 눈, 코, 입 똑같고, 뭐 귀종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눈이 시커맸네, 눈이 없었네, 뭐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것은 그게 아니었고 그냥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무섭기보다는 신비함? 잠깐 동안의 신비함. 뭐지 하고 그냥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그 잡고 또 나를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고 서로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말도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좀 뭘 하면서 움직여 보려는데 가위 눌리면 못 움직인다잖아요. 근데 저는 현실에서 못 움직였어요. 제가 눈을 감으려고 해도 안 감겨요. 우와. 뭐 손가락 하나를 깜빡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거기만 보고 있어야 돼. 강제적으로.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꽉 잡고 눈을 억지로 이렇게 뜨게 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니 진짜 미치는 거죠. 솔직히 사람이. 근데 모습은 완전 사람인데 물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솔직한 말로 사이코 아니면은 아무리 초저녁이지만 밤중에 더군다나 여자가 예. 그러고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서로.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뭐 시간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 또한 이제 좀 적응이 된 거예요. 예. 시간이 몇 분 지나다 보니까 말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 귀신한테요? 예. 예. 제가 그래서 대놓고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고. 넌 누구야?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대답은 안 해요. 대답은 안 하는데 웃더라고요. 웃는데 소리 나지 않는 그 미소? 미소인데 그 진짜 잔인한 미소 혹시 아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소리 없이 시간이 이렇게 웃는 장면. 사람 해할 때 웃는 장면. 예. 그런 장면으로 얼굴이 바뀐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우리 만화에서 보면은 뭐 눈에서 빛이 나네, 살기가 뭐 튀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살기가 입하고 눈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예. 참 미치겠더라고요. 미쳐. 이게 그 현실 공포감이란 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게 또 그리고 씩 웃으면서 가만히나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그 자리에 예. 이것이 또 서서히 저한테 다가와요.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빨리 오면은 매도 빨리 맞는다고. 그러면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서서히 진짜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내가 거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물의 파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걸 눈치를 챘어요. 이게 걸어오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온다고 표현을 해야죠. 미끄러져서 오는데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수면은 더 낮아지니까 수심이 아무래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가위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점 형체가 더 보이긴 하는데 전혀 파장이 없는 거예요. 물에. 그냥 천천히 슥 하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요. 저 또한이 아니고 솔직한 말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천벌 받았을지만은 돌아가신 서산대사가 거가 계셨다 해도 아마 놀랬을 겁니다. 예. 무서웠을 것이고. 근데 이 쓱 다가오는데 도저히 이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해보려고 예. 온 힘을 다해서 딱 의자에서 일어섰는데 제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발이 걸려서. 예. 그 자리에서 넘어가가지고 딱 일어섰는데 다시 넘어졌다 일어나는 시간이 뭐 순간적인 상황이라 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길어봐야 1, 2초? 이 정도인데 그 순간에 그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던 것이 제 앞에 진짜 멀면 2m, 아주 멀면 가까우면 한 1m 이 정도 거기에 떡하니 서 있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나 정확하게 봤어요. 이 얼굴을. 머리카락은 허리춤까지 긴 여자였고 눈은 일반 사람 눈이에요. 눈동자도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30대 후반에서 40대 많이 먹어봐야 중반? 예. 그건 이제 이따 내가 내용을 말씀해 드릴 건데 그런데 코 있잖아요. 코가 혹시 돌비님 그 옛날에 해골 있잖아요. 해골. 만화 영화에 없구나. 해골. 코가 있어요. 예. 있는데 이 뭐랄까 이 뼈 있는 부분 코 뼈 있는 부분 말고 그 밑에 살 있잖아요. 코 끝부분. 그 살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입술 있잖아요. 아래 입술인데 위에 입술 또한 없어요. 그리고 이 모양새를 설명을 하자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어떤 차별을 두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위에 입술은 없고 코하고 남은 살하고 이렇게 인중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다. 아, 예. 그러면서 앞니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양으로 보면 삼각형이 돼 있겠죠, 입이. 예. 근데 그 모습은
그것도 내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모습이니까. 똑하니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일어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제가 그 낚시 자리에서 제 차 있는 자리까지 약 한 50m 거리예요. 그게 좋은 길도 아니고 그때 당시 진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논에다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논둑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또 육상을 했고 육상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한 2번 미끄러져서 넘어졌지만은 진짜 말 그대로 뭐 1분도 안 걸릴 거리를 체감상 10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뭐 쫓아오는지 마는지 볼 겨를도 없고 그거 어떻게 봐요, 무서워서. 그래갖고 어떻게 뭐 내가 차에 탄지 모르겠어요. 차에 탔어요. 어떻게 됐든 차에 탔어요. 타갖고 시동을 걸자마자 네. 진짜 말 그대로 풀 악셀을 밟기 시작하는데 그 좁은 농로에서 진짜 제 차 바닥이 뚫어질 정도로 세게 밟았어요. 제가. 네네. 그 정도로 세게 밟아가지고 그 자리에 차 있는 자리에서 마을까지 가는 거리가 저수지를 뺑 돌아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약 한 1km 정도 돼요. 1km 정도를 가는데 어떻게 간지도 기억도 안 나고 갔어요. 마을 쪽까지 가갖고. 근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인간이라는 게 이상한 것이, 이게 인간은 의심의 동물이고 호기심의 동물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느닷없이 그게 또 발동이 돼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뒷을 돌아봤어요, 이렇게. 예. 뒷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차에 다행히. 난 내 차에 타 있을 줄 알았어요, 따라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내 낚시 자리가 이제 저수지를 뺑 돌아서 와서 1km지만은 바로 직선 거리로 보면은 실상 한 50m밖에 안 돼요. 그 마을에서 제가 낚시한 자리가. 네. 근데 산 밑이긴 하지만은 이러고 보니까요. 걔가 거기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뭐 말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이제 거리상 멀어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지만 딱 내 눈에 정확하게 들어온 행동이 하나 딱 있어요. 예. 저한테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일로 오라고? 예. 아, 근데 내가 얘기 중에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네요. 얘가 맞아요. 그 전에 나한테 말을 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걸어오면서. 차라리 다가오면서, 걸어온 게 아니라 다가오면서 뭐 어떠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뭐 진짜 외계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더라고요. 근데 딱 한마디 알아들었어요. 너 나랑 같이 여기 있자고. 그 말은 명확하게 제가 들었어요. 명확하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도사다 해도 이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대로 차를 타고 우리 형 집에까지 가는데 우리 형 집까지 간 거리가 시간이 약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뭐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죠. 예.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때려밟고 가버렸는가 차를. 그래갖고 집에 딱 형 집에 앞마당에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형이 이제 그 식임굿을 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뭐 형수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악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업을 하시는 소위 말하는 무당분들이 형한테 배우러 많이 와요. 오, 그렇겠네요. 예, 가락도 배우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마치 또 그날 또 와 계시더라고, 한 분이. 창원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저보다 한 살 더 먹은 분인데 저하고도 엄청 친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친하고 저희 집 자체하고 다 친해요.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뭐 형수랑 형이랑 해서 이렇게 맥주 한잔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낚시 안 하고 웬일로 이러냐? 술 먹는 줄 알고 뭐 술 고팠냐? 하고 하는 거예요, 농담 말을. 그러니까 아니 형 그게 아니고 내가 전에 말했던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형한테. 예. 이래 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여기 와 있다 하고 하니까 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 형도 부적도 쓰고 테마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저보다 더 강해요. 근데 저희 형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도 너 들어오는데 비린내 나더라. 이리 와 앉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형 앞에 이렇게 양반 자세로 딱 앉게 하고
뒤에서 뭐 내 머리를 만지고 뭐 어깨도 만지고 붕이 이렇게 톡톡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3분? 뭐 그 정도 혼자 무시무시라 하더라고요. 그게 뭐 불경인지 불경은 아닌 것 같았고 불경이면은 뭐 테마의식에 사용하는 뭐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이상한 말을 막 하더라고요. 뭐 주문 같은 걸 막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툭툭 치면서 됐으니까 일어나라. 이제는 잊어버려라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방 또 잊어버려. 단순한 놈이 단순하다 보니까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그 장비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때 당신은 당연히 뭐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 버리는 거지만은 이제 상황이 변했는데 아침이니까 가지러 갔어요. 또 철수를 하려면 뭐 설치한 시간보다 오히려 더 걸리니까 또 몇 시간 철수해서 가져오려고 갔어요. 그때 이제 간 게 저희 형도 가고 저도 가고 형수도 가고 그 무당쌤도 가고 네. 갔어요. 한번 보자고. 실상 그 다음날 저희 형이 그 자리로 합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낚시 자리로. 예, 어차피. 저희 형도 낚시를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하더라고. 그냥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제가 그 자리를 봐서 느낄 때도 저는 이렇게 좀 느낀다 했잖아요. 네. 특히나 자리 같은 거 엄청 느껴요. 저는 안 좋은 자리 이런 거. 근데 그 자리가 형도 그렇지만은 그 무당쌤도 그러더라고요. 귀신 터다고. 딱 저 터가 기다. 모이는 자리다. 아무리 고기 문다고 저런 데다 자리 잡았냐 하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그거 다 이겨먹는데 요놈한테만 내가 졌네 이렇게 웃으면 넘겼어요 그냥. 근데 이제부터 제가 느끼는 공포감이 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잠수부 생활을 했었어요. 맞죠. 예. 올해는 안 했지만은 진도라는 데에서 잠수부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저수지에 그때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네. 20년까지는 안 될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그 정도 된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저수지에서 어떤 여자분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저수지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해병대 전후에 그분들 중에 이제 잠수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몇 분 네. 계셨지만은 경험이 없고 이렇게 뭐 별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잠수에 대한 기술도 가르쳐주고 같이 봉사활동도 나가고 이런 때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는 뭐 해병대는 아니지만은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그 저수지에 이제 인양 작업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호흡이 길어요. 아무래도 기술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있다 보니까 호흡이 아무래도 더 길다 보니까 우리가 내고 들어가는 공기통 일명 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렁의 사용 시간이 아무래도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공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저수지를 찾고 다녔어요. 뱅뱅뱅 이리저리. 우리가 이제 그런 탐색을 할 때 이거 전문 용어인데 줄 탐색이라 해서 가운데다 기둥을 묶거나 박거나 해서 줄을 딱 묶어요. 그래서 물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한 1m면 1m 뭐 이 정도 떠요. 네. 왜냐하면 바닥에 너무 붙으면 뻘이 일어나요. 흙먼지가. 그래서 시야가. 예, 그렇지 않아도 안 보이는 저수지인데 그것까지 일어나면 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약간 떠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 신체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데 혹시 이제 사람이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어떠한 뭐 사고가 났거나 해서 이제 물속에 계신다. 네. 그러면 혹시 어떠한 자세로 계시는지 아세요? 엎어져 있지 않을까요? 열의 9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자세로 있어요. 웅크려 있다라는 건가요? 그럼요. 오. 제 이제 이 경험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웅크려 있어요. 열의 9은. 뭐 어디에 크게 다쳐버리지 않거나 뭐 어디가 잘려나가지 않은 이상에는 그렇게 웅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혹시나 계시면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예. 잡으면 쏙 빠져버리니까 오래되면은 이렇게 떠받쳐 올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탐색을 하고 있었고 예. 그래갖고 제가 약 한 2시간 가까이를 써요. 2시간 가까이 쓰고 이러고 못 찾고 나왔어요. 물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니 웅성웅성 다 모여있더라고요. 막 울고 불고 난리고 예. 사람들이 유가족들이라고 해야죠. 그분들이 울고 불고 난리고 들어갔던 참수부들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 묵념?
예. 묵념하듯이 이렇게 앞에다 손 모으고 다 경건한 자세로 서 있더라고요. 뭐지? 찾았나? 가서 보니까 벌써 그 나무 상자에 들어가 계시더라고. 근데 얼굴은 못 봤어요. 얼굴은 못 보고 몸 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물속에 들어가고 오래 계시면은 배에 가스가 차니까 네. 배가 이티같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고, 대개는 옷을 벗거든요. 저 세상 가시기 직전에 옷을 벗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대개는 옷을 다 벗는데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옷이 어떠한 옷이었냐?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아이보리색? 약간 누런기 나는 하얀색? 이런 색인데 조그만 꽃이 막 수없이 박혀있는 그런 아이보리색 원피스예요. 예. 그때 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현실, 어제 있었던 이 얘기로 돌아오자면 네. 바로 그분이 어제 봤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 오늘 제가 장소와 이걸 밝힌 겁니다. 왜냐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어제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어제뿐이 아니고 계속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저수지가 꼭 한 번씩 가끔 잊어볼만 하면은 그런 일이 터져요. 아, 귀신을 먹겠다.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 전혀 사고가 나지 않을 장소에서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다는 둥? 누가 뭐 말 그대로 뭐 자식들이 속색이니까 뭐 어쨌다는 둥? 뭐 저녁에 일하러 간 사람이 안 보인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핑계는 꼭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핑계는 있는데 거기서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을 제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요것이구나, 그런 느낌? 아,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셨구나. 걔가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은 힘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물론 저수지니까 동물도 많고 뭐 멧돼지도 많고, 그거 하나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동물이 많은 산 있잖아요. 유독이 동물이 많은 산, 거기에는 귀신도 많습니다. 동물이 많으면 귀신도 많다. 그러면요. 이유가 왜일까요, 그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저도 뭐 느낀 게 많고, 동물 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일반적인 무서움이 아니라 사람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 저 같은 경우는 이 동물 원혼이란 게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그 저수지에서 분명히 그 여자가 그때 인양을 했던 그 여자와 동일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도와줬는데 그래서 제가 왜 너무 그런 무서웠던 걸까?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그것이 그 몹쓸 것이 어떠한 말이나 했고, 그 말은 했지만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너 나랑 같이 있어, 이게 아닌, 네. 내가 억울해, 이러니까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런 거 말을 했으면 알 텐데.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이 가서는 필요가 없다, 건너가서는 필요가 없구나, 건너가기 직전에 어떠한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 맞네요. 건너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맞네요. 그래서 귀신들 나올 때 보면은요, 자기가 저 세상 가기 전에 직전에 입고 있었던 옷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또 느끼기에도 네. 그렇고 보기에도 맞죠. 그렇고. 원래 죽기 직전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한이 있으면 그 한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풍객님이 진짜 너무 섬뜩하게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자세하게 또 표현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게 뭐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세히 표현을 해주시면 장점이 뭐냐면요. 저희 사파가님이 그릴 때 좀 더 참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 상상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식으로 다가왔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또 표현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봐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계속 눈싸움은 아니었죠. 제가 졌지만은 어쩔 수 없이 쳐다봤지만은 너무 가까이에서 뭐 부정할 수 없이 봐버렸으니까. 이야,
어쨌든 풍객님이 오늘 낚시의 이야기로 등장을 네. 해주셨지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3파. 저는 육해공이 다 가능해요. 아, 올라운드가 거의 대부분 가능하신 분이네요, 보니까. 네, 원체 익스트림한 거? 그런 걸 또 즐겼고, 네네. 태어난 것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고,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었고, 참 웃기는 일이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이나. 근데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것은 그냥 무시하고 제가 최근에 겪었던 거, 근 뭐 3년 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누구다 하고 밝혔고 우리 집이 네. 어떤 집안이요 오, 하고 기종님들께 밝힌 이유가 그거예요. 자신감이죠, 이게. 예, 아, 맞습니다. 그럼요. 어, 당연하죠. 자, 오늘 풍객님께서 너무 또 듣기 힘든 그런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또 레전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타났습니다. 네, 풍객님이라는 또 레전드 시참자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정도 겪었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로 이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또 귀족님들에게 들려드리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용산 저수지,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거기서 무조건 귀신이 나온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겪었던 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어디든 용산 저수지든 아니면 어떤 저수지든 간에 항상 낚시할 때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양쪽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그리고 귀신.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우, 부드러운 목소리. 커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돌배님. 네, 아유.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요? 아유, 무사히 아, 보시다시피 덕분에 네, 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좋네요. 아유, 또 커버님께서 굉장히 또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배님. 자, 오늘 커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사람과 그리고 귀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좀 이상한 증상을 겪었는데 오, 예. 돌비님한테 카톡이 올 때마다 그렇게 심장이 쿵 하면서 설레고 막 그래서 몸이 아파. 잠깐만. 돌비님 참 해롭다. 네, 요런 증상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렁 내려앉는데요. 예. 네, 이 지금 증상이 저도. 이상해요, 이게. 동성끼리인데 너무 설레고, 막, 예. 막 심장이 쿵 하는 거 있죠. 카톡 알림 딱 뜨면,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또 약간 현실 공포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가볍게 시작하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네, 충격적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충격적인 걸 떠나서 경악스러운데, 경악스럽기도 하고, 네, 좀 얼떨떨하기도 한데, 그래도 그 마음 존중하고요. 네, 자, 한번 그러면- 기운을 담아서 한번 네네네네. 렛츠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커버예요! 일단 오늘 얘기는 제 기준에선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데, 그 물귀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물귀신이면 일단 독하고, 그쵸. 그죠? 네, 그리고 엄청 다 네. 젖어 있고, 그죠? 그쵸. 물귀신 작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궁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까지 공경에 끌어들일 때 쓰는 그런 말인데, 뭐, 돌비님 말씀처럼, 이제 귀신 얘기 좀 들으신 분들이면, 뭐, 물귀신이 제일 무섭다, 뭐, 사념이 깊다, 이런 말 좀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얘기는 어떤 여자가 겪은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제가 방송할 때 동료 한 여캠 분인데, 그 오. 친구인데, 근데 이번 얘기는 뭐 전에랑 다르게 방송 관련된 메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겪은 사람이 그 역캠이에요. 예. 아무튼 제가 이 친구를 알게 된 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게 됐을 때는 이 친구님이 제가 하던 그 방송 플랫폼에서 꽤나 잘 나가고 있던 역캠 BJ였고, 저도 뭐 이제 방송 열심히 하면서 좀 친해지게 돼서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돌비 공포 라디오에 제 영상이 하나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날 저녁에 바로 DM으로 이거 커버님이라고 올라온 사연 오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딱 오빠야 막 깔깔 그러면서 자기도 귀족이라고 아는 사람 중에 시참자였으니까 신기하다. 어이구, 예.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이야기 있냐? 그랬더니 본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 지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거 하긴 좀 떨려가지고 가지고만 네.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물 같은 얘기인데, 자, 이 친구 이름은 가명으로 지영이라고 할게요. 지영이는 지역은 좀 다르게 할게요. 전주에 사는 2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제가 얘를 알았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 나가는 전업 BJ였는데, 지영이가 이 오늘 얘기를 겪을 때는 대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취미로 방송을 시작하고 본업까진 아니고 좀 소소한 용돈벌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이제 방송을 처음 하게 되면 좀 내 컨셉이 어떻다 정해지기 전까지 참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 일환으로 지영이가 선택하고 도전한 것이 야방, 그러니까 야외 방송 줄임말 야방인데, 아무튼 야방을 하면서 이것저것 활동하는 걸 보여주자, 소통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고 해봤대요. 뭐 처음에는 그냥 길을 걸어다니면서 소통하고 쇼핑도 하고 뭐 등하굣길 대학생이니까 보여주고 하는 식으로 소소하게 시작을 했더래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나 알 텐데, 처음에 그 플랫폼 정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요. 예. 그게 고정 시청자를 모으는 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좀 차별성을 두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영이가 시도해본 게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는 마치 브이로그처럼, 네. 근데 그걸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는 걸 하자 하고, 이제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 고속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 이런 데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뭐 이곳저곳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슬슬 적지만 고정적으로 지영이가 방송을 켜면 들어와주는 시청자들이 생겼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방송을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좀 큰 맘 먹고 우리 한번 멀리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기로 결정한 곳이 부산이었어요. 뭐 전주에서 부산이 꽤 거리가 되죠. 아무튼 그래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가면 뭘 먼저 하겠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네. 바다를 좀 가보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걷기도 하고 뭐 바다도 보여주고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네. 일단 계획은 금요일에 출발해서 주말을 다 보내고 월요일이 공강이라서 월요일 아침에 집으로 복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쭉 바다 보여주고 걷고 한 게 첫날의 방송이었고, 이제 둘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됐겠죠? 토요일이 됐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인파가 그렇게 많더래요, 해수욕장에. 그래서 뭐 그때는 방송 켠 게 아니고 그냥 좀 돌아다니고 먹거리도 구경하고 경치도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저녁이 돼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다들 짝지어서 오고 친구들끼리 무리지어서 오는데 자기는 혼자 이렇게 와 있으니까 좀 외롭고, 네. 뭐 어떤 면에선 좀 주눅도 들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야외 테이블이 있는 어떤 횟집에 가서 외로움도 달랠 겸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방송을 좀 편하게 켜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야외 테이블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왜 편의점 가면 밖에 뭐 파라솔 꽂힌 상이랑 막 플라스틱 의자 이런 거 구비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간이 느낌이 나는 그런 술상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딱 앉아서 이 방송을 켰어요. 우리 셀카봉 같은 거 보면 왜 밑에 산바리처럼 해서 쭉 뽑고 아래 벌리면 다리 3개에서 헤어지거든요. 그런 간이 거치대에다가 휴대전화 꽂아서 캠 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회 한 잔 먹고 소주잔에 바다를 탁 담아서 한 잔 쫙 땡기고, 이제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반병이 되고 하다가 한 병을 먹었대요. 근데 그때는 주량이 한 병에서 한 병 반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한 병을 마시니까 주량이 한 병에서 한 병 반인데 어느 정도 주량에 가깝게 마신 상태였죠.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좀 취하네요 여러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채팅창에 이제 방송하면서 채팅을 치는데 몇몇 사람들이 뒷배경에 누가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쳐다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젊어 보이는데 30대 조금 안 됐을까 하는 남자가 서성이면서 흘끔흘끔 보고 있는 게 화면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바라보고 방송하는 내 얼굴 뒤에 어깨 너머로 지영이를 주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젊은 남자니까 우리 보통 왜 해수욕장 가면 불타는 청춘들이 막 서로 즐겁게 놀 친구를 찾아서 막 이성에게 뭐 관심을 가지고 말 네. 걸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좀 경계를 하면서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 사람이 뭐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좀 더 하고 그러니까 방송 종료를 했더래요. 그래서 핸드폰 집어넣고 남은 음식이랑 술 좀 남은 거를 홀짝거리면서 이제 좀 취기도 올랐겠다. 혼자 막 이런저런 생각에 좀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 기웃기웃 자기를 보던 남성분이 이렇게 쭈뼛쭈뼛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걸려고 하나 보다 뭐 하면서 있는데 가까이 와서 남자가 왜 우리 그 흔한 멘트 있잖아요. 막 저기요 뭐 혼자 오셨어요?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뻔한 멘트에 무심코 별 생각 없이 그냥 네? 하면서 돌아봤는데 와 아까 그 캠으로 멀찍이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와 너무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돌비님이 온 거예요. 아, 왜 그러십니까, 진짜. 아이고. 그 정도의 미모와 잘생김을 겸비한 남자가 말을 거니까 마냥 싫지만은 않았더래요. 그렇겠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돌비님이 거예요. 말 걸어주시고 그러면 남자지만 저도 설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어버버 하면서 그냥 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같이 뭐 합석해도 될까요? 하더래요. 그래서 네 뭐 근데 그쪽은 혼자 오셨어요? 하니까 근데 여기서 좀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 남자가 말 건 게 분명 자기한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트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아니요 저 여자친구라고 했는데요? 근데 같이 놀고 싶어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엥? 하고 있는데 뭐 자기도 혼자 벌써 하룻밤 자고 이틀 차니까 건전하게 즐겁게 재밌게 뭐 이렇게 놀 사람 만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아까 뭐 좀 울적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좋아요 했대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야 이리 와 이분이 뭐 같이 노는 거 허락해 주셨어 하니까 어디선가 이 남자만큼이나 미모가 돋보이는 어떤 아이유 닮은 젊은 여성분이 웃으면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와서 이제 멤버가 늘었으니까 안주를 더 시키고 술도 조금 더 마셨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네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커플이고 자기네도 이 지역 사람 아닌데 관광차 왔다. 근데 그쪽 분 아까 보니까 뭐 방송 같은 거 하시는 분 같아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아니 혼자 오셨으면 같이 놀려고 우리가 용기 내서 말 걸어본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도 뭐 저는 대학생이고 방송은 취미로 하고 있고 그런다. 지영이도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방송이 뭐 컨텐츠 이런 거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저런 특별한 컨텐츠는 없고 수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방송이 잘 안 돼서 고민이에요. 여기 온 것도 다른 지역을 가보고 같이 보여주고 하면 잘 될까 싶어서 고민 끝에 온 건데 썩 잘 되진 않네요. 호호호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면요 저희가 사실 관심 있는 종류의 방송이 있거든요. 그게 뭐 커버 TV라고 있는데 거기가 막 폐가, 흉가 아니면 뭐 귀신이 나온다거나 영적인 어떤 현상이 있는 곳들을 방송을 하면서 탐방을 하는 그런 거라는 데인데 거기 채널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거기 막 방송 켜면 동접, 여기서 동접은 동시 접속자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몇 명 있는 것처럼 아무튼 동접도 많고 반응도 좋더라. 그런 쪽 관심 있으시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영이도 귀족이라고 했는데 뭐 그때도 귀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막 없거나 무섭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대요. 그래서 조금 솔깃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스팟이라고 하나 이런 걸 잘 몰라서요. 예. 그랬더니 여자가 저희가 사실은 여기 해수욕장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해안선을 따라서 쭉 한참 돌아가다 보면 해수욕장이 끝나고 사람들이 아예 없고 통제되어 있는 돌비 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곳은 고에다 지읒 받침. 그러니까 곳이 그거잖아요. 그 뭐 바다로 이렇게 뾰족한 게 나와 있는 그런 지점을 보고 우리가 곳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 돌비 곳이라는 장소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커플이 알고 있는 한에서는 예. 어떤 BJ도 어떤 유튜버도 소개하지 않은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거예요. 오. 근데 그럼 이 커플은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아무도 모른다는데. 그랬더니 이 커플이 활동하는 뭐 공포 매니아 카페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여기가 회원수는 적지만 커뮤니티가 되게 활발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그 커플 중에 남자가 카페에 접속을 했대요. 근데 거기 접속자가 한 서너 명 있어서 채팅하면서 놀고 인사하고 그랬더래요. 근데 거기 회원 한 분이 자신만 알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부산의 어느 지역에 돌비곳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내비에도 뭐 딱히 랜드마크나 지역명으로 뜨진 않는 그런 평범한 지역에 위치한 장소가 돌비곳인데 거기서 새벽에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그 파도가 갈려서 물거품이 일어날 때 낮은 곳에서부터 곳의 가파른 벽을 타고 올라오는 귀신이 목격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체험해보고 싶어서 이 커플은 여기에 왔고 어제 이미 자기들은 거기를 가봤다고 해요. 근데 애매한 무언가를 본 것도 같은데 확실하진 않았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는 오늘 밤 돌비곳에 또 가볼 거다. 오늘 밤 저희랑 같이 가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영이는 솔깃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 그쪽에 관심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본다면 이건 대박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떡상 각일 수 있겠다. 속된 말로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요? 오, 네. 한번 같이 가봐요. 했는데 이 커플이 당부한 게 있어요. 방송은 안 된다. 왜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 길 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발견하면 그때 동영상 촬영 정도 해서 뭐 하고 계시는 방송 그쪽에 올려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는 방송 못 켜는 건 아쉽지만 위에 생각한 것처럼 뭐라도 나오면 그거라도 대박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거기에를 새벽 2시쯤이나 넘어서 가는 게 적기라고 하더라. 근데 그때 시간이 10시 좀 넘었던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커플이 시간이 좀 뜨니까 우리 모텔을 잡았는데 거기서 같이 머물다가 2시쯤 걸어서 가보자 했대요.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모텔이라는 장소가 남녀 여러 명이 혼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체크인이 돼 있어서 먼저 들어갈 테니까 그냥 조용히 따로 들어와라 해서 좀 텀을 두고 모텔에 들어갑니다. 보통 그런 관광지에 모텔이라고 하면 저는 그 관광지 모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설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반 모텔들은 왜 모텔촌이라고 해가지고 모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해수욕장 번화가에서 꽤나 거리가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대요. 네. 가보니까 모텔 등은 들어와서 영업은 하는 것 같은데 주차된 차도 별로 없고 좀 느낌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더래요. 아무튼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 206호다 라고 하면 계단을 올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카운터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좀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래도 조심해서 가는데 뭐 인기척도 안 느껴지고 그냥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206호에 가니까 커플이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우리 스릴 있는 경험 하러 가는 거니까 재밌게 술 한잔 더 하고 가자. 그래서 뭐 간단한 과자 같은 안주에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됩니다. 실제로 뭐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죠. 근데 그때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시쯤 간다는데 왜 벌써 가나요? 했더니 거기가 차로 가기도 힘들고 거리가 꽤 됩니다. 걸어갈 거예요. 해서 새벽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고 얼마나 걸었을까? 한 새벽 시간인데도 해수욕장에는 하오 사람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했더래요. 근데 이제 그거 지나서 한참을 더 걸어가니까 점점 인적이 드물고 간판불도 가로등도 점점 없어지는 길이 펼쳐집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제 가로등만 있는 그런 해변가 도로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길은 끊기고 앞에 뭐 야트막한 동산 그런 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커플이 드디어 다 왔다. 이 언덕 넘어 도착입니다 하면서 헉헉대면서 그 산을 넘었더니 앞이 거의 분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조차 잘 분간이 힘든 정도로 어두운 장소가 나온 거예요. 그 곳이 절벽까지는 아닌데 약간 깎여있는 언덕배기가 나왔고 마침내 온 거죠. 돌비곳이라는 장소에.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각자 흩어져서 주변을 좀 돌아봐요. 그러고 무슨 일 있으면 소리치라고. 근데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저는 이 악물고 붙어서 갔을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예. 근데 우리 지영이는 담이 좋은 건지 컨텐츠에 눈이 먼 건지 자기가 곳의 끝자락 쪽을 돌아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서로 이제 비상시 연락처를 주고받고 커플은 곳을 기준으로 좌우로 흩어져서 돌아보기로 해요.
자, 이제 지영이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껌껌해서 뭐가 안 보이는데 야간 모드 이런 게 있더래요. 제가 생각하는 그 막 초록색으로 나온 적외선 모드라고 하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냥 핸드폰 후레쉬 켠 채로 동영상을 찍는 건데 네. 가시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가 보이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하면서 쭉 걸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둘러봤을까? 뭐 별다른 건 없더랍니다. 뭐 약간의 실망감과 여전히 느껴지는 무서운 분위기를 느끼면서 일단 촬영을 꺼요. 그리고 깜깜한 곳의 끝에 이제 가만히 서서 그냥 소리를 들으면서 저 커플은 뭐 발견했나? 아, 여기 진짜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있었더래요. 근데 그 곳이 아까 이야기 들은 대로 파도가 주기적으로 치더래요. 그래서 철썩 쏴 하고 좀 있다가 철썩 쏴. 우리가 왜 불멍 물멍 이런 거 하잖아요. 불 보고 멍 때리기, 뭐 물 보고 멍 때리기.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파도멍이라고 할까요? 그 소리를 그냥 멍 때리고 듣고 있었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다른 소리가 좀 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철썩 쏴, 액액, 철썩 쏴, 액액.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철썩 쏴, 액액. 그래서 액액? 뭐야? 이게 이런 소리가 확실히 들리는 거야. 액액 이런 소리가. 근데 이게 있대요. 뭐가 나오면 가서 바로 찍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의기탱천해서 갔는데 막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감히 카메라를 켤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 파도가 부서지는 그 얕은 절벽 아래를 눈을 찡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파도가 부서지고 그 물거품이 흘러내리는 쯤에 그 자리에 어떤 형태가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그게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나를 향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품이 사라지면 액액액액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전달받은 건데 저도 그 웹툰을 봤는데 혹시 그 공포 웹툰 중에 절벽귀라고 아시나요? 거기서 이제 귀신이 올라오는 컷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 만화에서처럼 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그냥 외마디 비명을 악 지르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조금 있다 커플이 왜 그러시냐고 뭐 무슨 일 있냐고 하면서 막 달려온 거예요. 지혜가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기 뭐 올라온다고 막 울먹이면서 말을 해요. 근데 그랬더니 커플이 오히려 진짜냐고 그러면서 막 어디였냐 우리가 느낀 그건 비슷하냐 그러면서 지영이가 봤던 자리를 가리키니까 거기로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막 내려다보고 후레쉬 비춰보고 난리가 나더래요. 근데 커플은 발견을 못했는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다가 지영이한테 지금 뭐 없는데 본 거 맞냐? 그러고 후레쉬를 손에 든 채로 지영이한테 말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후레쉬를 손에 들고 여러분들 팔을 내리면 그러니까 차렷하면 바닥을 비추잖아요 빛이. 근데 그 빛을 따라 봤더니 커플 중에 남자의 발목을 어떤 손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가 막 깍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남자 발 그냥 정신없이 막 그렇게 두서없이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커플은 느껴지지가 않는 건지 보이지가 않는 건지 그냥 이렇게 쓱 보더니 왜 그러시냐고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지영이가 거기까지 기억하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꿈인지 환영인지 아무튼 뭐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뭔가를 보는데 그 돌비곳을 마침내 다 올라온 귀신이 그 쓰러져 있는 지영이를 향해 기어오는데 지영이가 몸을 꼼짝도 못하겠더래요. 이제 못 움직이는데 점점 다가오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요. 진짜로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마침내 귀신이 지영이의 옆까지 기어옵니다. 예. 그리고 지영이 위에 살며시 몸을 포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지영이가 눈을 막 굴리면서 귀신을 보니까 그냥 뭐 특별한 인상착이 없는데 깡 말랐고 발가벗고 있는 머리가 긴 여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차렷하고 굳어있는데 정확하게 양다리 차렷한 양팔, 몸통 그리고 얼굴은 코, 이제 코 끝을 닿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시면 사람이 그 위에 포개지려고 하면 네. 뭐 껴안는다던가 아니면 뭐 얼굴을 비껴서 이렇게 겹치든가 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저렇게 정확하게 포개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공중에 뜬 느낌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지영이가 눈 위에 똑같은 포즈로 포갠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는 그냥 뭘 못하겠고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귀신 입술이 오물오물 이렇게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 하는데 액액 그게 엄청 크게 들리면서 번쩍 정신이 들어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는 침대에 누워있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까 커플이랑 함께 잠시 있었던 모텔방이었대요. 그러니까 위에 정신을 잃고 나서 겪은 귀신과의 접촉은 뭐 꿈이었던 거겠죠? 근데 깼는데 막 몇 미터 달리기 하고 난 것처럼 심장이 진정이 안 되고 그렇게 빠르게 뛰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진정을 하고 봤더니 커플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현관에 신발도 없고 짐도 없고 예. 그냥 그렇게 지영이 모텔방에 데려다주고 사라진 거예요. 이제 너무 찜찜하죠. 기분도 최악이고. 그래서 그 커플 두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네.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나오더래요. 몇 번을 해도 똑같았고 그래서 별 수 없이 불쾌한 기분을 가지고 일정보다 빠르게 그냥 다시 집으로 버스 타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부산의 돌비곳에 다녀온 이후로 지영이가 몸살 증상이 와요. 고열에 시달리고 시도 때도 없이 떨리면서 춥더래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뭐 약도 타먹었는데 크게 호전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몸을 다스리면서 학교도 유고결석이라고 우리 직장인들 좀 병가 같은 거 내고 좀 쉽니다. 하루는 샤워를 하는데 이상한 경험을 해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무서운 거 보면 머리 감을 때 눈 감는 게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샴푸 들어가서 눈 따가운데도 눈 뜨라고 하고 눈 감았을 때 누가 내 머리를 쓱 만진다거나 귀신이 쳐다볼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샤워를 하는데 이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뒤통수 쪽으로 샤워기 물을 맞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흔히 나오는 그런 손이 쓱 나오는 그런 건 아닌데 누가 손톱으로 정수리를 살살 긁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마치 가려울 때 우리가 정수리 이렇게 싹싹 긁듯이 흠칫을 해가지고 막 헹구고 뛰어나왔어요. 뭐 그런 경험을 하나 하고 또 한 번은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에 물을 쫙 틀었는데 말도 못할 정도의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썩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 냄새 같은 거. 근데 지영이가 되게 깔끔한 성격이라 그런 거 막 방치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냄새가 뭐지? 하는데 물에서 냄새가 난 거죠. 도저히 악취 때문에 설거지하기 힘들었는데 뭐 어떻게 참고 이렇게 설거지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지영이가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겼는데 이제 아무리 따뜻하게 하고 있으라고 해도 계속 춥고 물에 몸이 닿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지더래요. 그러니까 뭐 말을 이제 붙여보자면 뭐 물공포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같은 게 생긴 거죠. 근데 보통 물에 대해 공포가 있는 사람들 보면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이런 걸 무서워하지 네. 일상생활에서 뭐 씻거나 설거지하거나 할 때 쓰는 그런 물을 두려워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영이가 이렇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이상했더라는 거예요. 심할 때는 비가 올 때 그 밖을 나가기도 무서웠대요. 비도 물이니까. 예. 그런 증상이 지속되는 바람에 지영이가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가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물을 보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을 했대요. 그 의사 선생님 소견은 이랬어요. 보통 물을 두려워하는 요인은 어떤 트라우마나 불안했던 경험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쭉 진행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내원해라 하고 간단한 약 처방을 해주고 그렇게 왔어요. 예.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서 몇 번을 더 갔는데 증상은 호전이 전혀 안 되고 예. 항상 집에서 한기를 느끼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영이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본가 부모님 댁이 막 다른 지역이 아니고 같은 전주였대요. 그래서 당분간 부모님과 함께 있기로 하고 본가에 갑니다. 아니 부모님은 당연히 놀라고 걱정하시죠. 그러면서 쭉 상황을 들으시고 고민을 하다가 아니 그러면 이게 혹시 영적인 그런 어떤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네가 직접적으로 그 돌비 곳이라는 장소 외에는 귀신을 본 건 아니지만 그날부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해서 쭉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무속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근데 지영이네 가족이 딱히 뭐 무당을 자주 만난다거나 당집을 가고 네. 뭐 점사를 보러 다닌다거나 그랬던 건 아니라서 그냥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봤대요. 근데 검색을 했더니 전화로도 요즘엔 상담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다가 좀 괜찮은 데가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네. 가서 상황 설명드리고 우리 애가 이러이러하다 했는데 근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당집을 가본 적이 없는데 보통 처음 가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됐대요. 부적만 해도 가격이 꽤 되고 뭐만 하면 구태라 이런 소리 할까봐 되게 금전적인 이유로 겁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영이네도 좀 약간 걱정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방문을 했죠. 근데 그 무당께서 지영이를 딱 보더니 이건 부적이나 구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는 뭐 어떻게 하냐 하소연을 하니까 이건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동티라고 했대요. 그래서 동티? 동티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하는 말인데 이건 제가 검색해 본 건데 동토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뭐 맞아요. 하지 동토 말아야 났다, 한다고. 동티 났다. 예. 그래서 동토 났다, 동티 났다 된 거라는데 쉽게 말해서 뭐 귀신을 화나게 했을 때 저주 같은 건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더니 지금 붙은 귀신이 그냥 뭐 막 해코지를 하려고 따라붙는 그런 귀신이 아니다. 필시 이거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는 귀신을 건드려서 붙게 한 거다. 그래서 귀신이 화가 난 거고 이거를 옮겨 붙였거나 갖다 붙인 사람을 찾아서 직접 해결하게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무당의 의견이었고 거기까지 듣고 일단 별다른 진전 없이 당집을 나왔어요. 물론 다른 곳도 2곳 정도 더 가봤는데 부정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무당이 말해준 내용이 좀 더 신뢰가 가서 좀 고민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차찬히 토봐보니까 그 귀신을 만난 과정에서 함께 했던 사람은 당연히 그 공포 동화에서 왔다는 그 커플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주고받은 비상시 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신호가 가더래요. 근데 좀 가다가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왜 우리 넘기면은 뭐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거절하면. 그렇게 몇 번을 해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그 구글링이라고 네이버에는 안 나오는 게 구글에 치면 나오는 정보들이 있대요. 요즘에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구글에다가 휴대전화 번호 막 010-1234568 이렇게 치면 간혹 가다가 그 사람이 어느 SNS나 카페에서 활동한 게시글이라던가 그런 흔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영이가 이제 그 당시에 구글링을 해보는데 남자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김똘비라고 있는데 페이스북 계정이 하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쭉 봤더니 뭐 사는 곳, 출신 지역, 학교 이런 게 쭉 뜨더래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랑 연락할 방법이 있나? 그래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좀 더 둘러봤는데 좋아요 누른 페이지가 이제 쭉 뜬대요, 페이스북에는. 근데 페이지 중에 커버TV라는 게 떠 있는 거예요. 커버TV. 아까 제가 처음에 지영이랑 저 커플이 만났을 때 남자가 지나가면서 말했던 잘된 거 좋아했다고 했던 그 공포 채널. 네. 그거 이름이 커버TV였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쭉 눌러보고 좀 그냥 슬슬 스크롤 내리면서 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게시물 하나가 나오는데 물귀신에 관련된 어떤 커버TV의 댓글에 그 커플 중에 남자 똘비가 댓글을 단 거예요. 예. 돌비곳이라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 목격담 제보합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자기 얘기더래요. 예. 방송하는 여자인데 갑자기 빙의 현상을 보이더니 사라졌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거기까지 보고 지영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코지를 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유일한 단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막 구글링을 하고 신상을 어떻게 보면 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캔기긴 했지만 그래도 좀 간절한 마음에 고민 끝에 패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부산 돌비곳에서 배웠던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도와달라고. 근데 막 이거를 왜 뭐 했어요? 막 이렇게 추궁을 하면 답이 안 올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공손하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보내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지났더니 갑자기 답장이 온 거예요. 읽었음으로 돼서. 근데 보통 이렇게 뜬금없이 보내면 뭐 자기 페북 어떻게 찾았냐 뭐 이럴 법도 한데 그냥 대뜸 아니 그날 사라져서 저희도 당황했다. 그러다 그냥 오게 되었다고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다. 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경황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누가 봐도 둘러대는 상황이고. 아무튼 그래서 지영이는 그랬어요.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면 한번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고 나서 몇 가지 일을 겪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의외로 흔쾌히 알겠다?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고 그 커플이랑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 정하고 이제 지영이가 그 커플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좀 묘한 느낌이 들더래요. 물론 그날 하루 지나치면서 본 사례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데 뭐 걱정한다거나 뭐 어떤 당황하는 기색이 아니고 뭔가 들떠있고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온 거예요. 커플이.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똘비가 그러니까 그 커플 중에 남자도 말을 끊으면서 영적인 현상 겪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샤워할 때 이랬고 뭐 물에서 냄새가 이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근데 옆에 커플 여자가 지영이가 말하는 거를 막 받아 적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별다른 해결책이라든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가 조금 이제 언짢고 화가 나서 아니 저 사실 똘비님이 커버TV에다 제보한 글도 봤고요. 혹시 저 가지고 뭐 하시는 거 아니냐고 제 얘기 아니냐고 그거
저한테 뭐 귀신 붙게 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화가 터져서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호기심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진정하시고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공포 채널에 제보를 하면 사례를 좀 받는 게 있는데 그거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 죄송하다. 근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넘어가 달라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 지영이가 이제 그딴에는 도박을 하나 던집니다. 뭘 하냐? 분명 자기는 빙의가 돼서 걸어간 게 아닌 이상 자기를 업어다가 모텔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얘네밖에 없다. 그니까 내가 증거는 없지만 일단 던져보자. 뭘 던지냐? CCTV로 너네가 막 나한테 들쳐업고 질질 끌고 와서 버리는 장면 뭐 이런 거 확보했다고 막 도박수를 던져보기로 한 거죠. 2판 4판이고 안 되면 뭐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저 경찰에 접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라고 할까요? 뭐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하게 던졌는데 뭐 캥기는 게 있었는지 커플이 막 진짜로 당황을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제서야. 전말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 귀신은 그 활동하는 카페 내에서 물귀신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귀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특정 사람이 귀신이 거기 붙어서 물과 관련된 영적인 현상을 겪는다는 괴담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이 커플은 그런 걸 좋아하는 해도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어서 호기심에 거길 가봤는데 사실은 남자가 그 물귀신을 지영이가 본 것처럼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발 붙잡고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남자도 같은 증상을 겪었는데 지영이랑 나름 알아봤더니 이거를 떼어내거나 옮기려면 다른 적합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붙을 만한 적합한 사람을 그 장소에 데리고 가서 보게 해야 된다. 그랬던 거래요. 그래서 지영이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런 식으로 커플이 함께 다니면서 사람을 물색해온 거였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있대요. 남자 혼자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것보다 다정하게 사귀는 커플이 다가가서 이제 친절하게 말을 걸면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확 줄어든대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꼬셔서 돌비곳으로 데리고 가봤고 근데 뭐 귀신이 붙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아무 일도 없었고 그러다 마침내 지영이를 만났는데 지영이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옮겨버리면 끝난 건데 아까 연락은 왜 페이스북 메시지니 뭐니 왜 또 받았고 만났냐 하니까 대답이 뒤에 지영이가 겪은 사건이 궁금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참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데 네. 뭐였냐면 추가 제보를 하면 추가 사례금을 또 준다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사유를 듣고 사과받고 이제 이해를 했고 무슨 일이었는지. 근데 이 붙은 귀신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자기한테 붙은 귀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똘비네 커플처럼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은 사람 할 짓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고구마 같으실 수도 있는데 지영이가 그 커플한테 뭐를 요구하고 책임져라 그러지 않고 그냥 헤어지고 다시 집으로 왔대요. 그러고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만 드렸다고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 커플한테 배상 청구하거나 뭐라도 해라 이랬을 텐데 사람이 순진해서 그런지 그냥 왔대요. 근데 한편으론 이해도 가요. 네. 당시에 대학생 어린 나이였고 심적으로 많은 일을 겪어서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당직을 그럼 좀 더 알아보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발품을 팔고 해서 알아보던 중에 한 곳에서 좀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그날 입고 갔던 옷을 그대로 입고 돌비 곳으로 다시 가서 그 옷가지를 다 벗고 그걸 그 귀신이 기어 올라왔던 파도가 부서지는 그 절벽 같은 곳에 던져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상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다른 데 가면 뭐 다 군 얘기를 하고 물론 그 굿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실제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무속신앙을 평소에 가지진 않았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엄청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을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는 어려웠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거기를 갔다고 해요. 돌비 곳의 위치가 차로 어떻게 가는지 기억은 안 났는데 그 모텔은 어딘지 아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한 방향으로 쭉 갔던 길이니까 가서 마침내 돌비 곳에 도착을 다시 합니다. 거기 가서 지영이는 옷을 훌훌 벗고 무서웠지만 절벽으로 가서 질끈 눈 감고 그냥 냅다 휙 던지고 도망치듯이 나왔대요. 다행히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래서 뭐 수건으로 이제 대충 감싸고 나와서 옷 갈아입고 이제 가는데 근데 뭐 그 이후에 몸에 딱히 별다른 느낌이 안 들더래요. 근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네.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몸이 가려웠대요. 왜? 안 씻어서
근데 이게 그냥 맥락 없이 들으면 뭐 당연한 얘기고 한편으로 웃긴 얘기긴 한데 지금 상황이 그래왔잖아요. 그동안 물이 무서웠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씻기는 했는데 공포가 너무 커서 몸이 찝찝하고 이런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근데 몸이 가렵다고 느끼는 거는 찝찝함을 느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와 이게 두려운 마음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샤워를 하는데 물에서 더 이상 악취도 안 나더래요. 진짜 다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행히 그 무당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고 일상을 되찾게 됐고 잠깐 생각했던 그 공포 컨텐츠로 컨셉 잡아서 하는 방송은 이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공포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 아리따운 대성공한 역캠이 돼서 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물을 마시는 것도 고역이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물귀신이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연에서의 물귀신이 붙은 현상에서는 네. 이제 물과 관련된 것이 다 공포스럽고 뭐 거부감이 들게 된 그런 거잖아요. 네. 보통 물귀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홀려서 물로 이끌어간다 뭐 이런 패턴의 그렇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제가 들은 건 물을 기피하게 만든 점이 좀 똑똑했다고 느꼈고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역시나 오늘도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많구나. 사실 지영이가 처음에 네. 합석을 거절했으면 네. 이런 일이 생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영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린 모르니까 그런 걸 참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얘기를 하나 들어서 또 이번 주도 돌비님께 빠따 안 맞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야 오늘도 커버님께서 이야기를 너무너무도 섬뜩하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과 귀신이 전부 다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버님은 말씀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커버님의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버님의 이야기가 올라오면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태호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엄마 아이 귀신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직업군인으로서 군대에서 봤던 귀신 이야기까지 정말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저수지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태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호님 영상 올라온 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흑역사네요. 아유, 아닙니다. 이게 레츠가 기릿을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 좋아요. 태호예요. 괜찮잖아요? 귀엽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되게 좋은 거죠. 네. 자, 오늘 태호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저수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어허. 저수지. 어디 저수지인지는 이따가 알려주시긴 할 텐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대호예요. 태호예요. 오늘은 저수지에서 본 귀신하고 수원에서 근무할 때 봤었던 귀신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복무하실 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네네. 네, 지금도 현재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기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 여기가 강화도 저수지예요. 정확하게 이제 강화도 국화 저수지라고 있거든요. 아마 강화도 현지인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아마 유명한 곳은 아니라서 강화도 그 저수지에서 경험했던 이제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 네. 돌비님한테는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 엄청 소름 끼쳤지.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근무를 마치고 이제 수원으로 전출을 갔는데 전출 간 후에
강화도에서 같이 근무하던 친한 이제 후배를 보러 그 후배랑 이제 밥 한 끼 하려고 강화도를 다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본 후배랑 식사도 하고 식사하고 나서 커피 한 잔씩 사들고 소화시킬 겸 정처 없이 이제 강화 거리를 막 걷고 있었죠. 이때가 저녁 8시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4월 봄이었는데 딱 밖에 돌아다니기 좋잖아요. 근데 해가 좀 길어졌는데도 8시쯤 되니까 어둑어둑하더라고요. 근데 날도 어두워졌겠다, 갈 곳도 없겠다, 술 한잔 하러 가거나 PC방 가려고 했는데 후배가 강화 읍내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잘 돼 있는 저수지가 있대요. 거기 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 먹은 거나 소화시키고 뭐 술을 먹던가 뭐 PC방 가던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제 바로 오케이 하고 저수지로 갔었죠. 근데 이 저수지가 엄청 깔끔은 한데 뭔가 이제 막 풀도 막 자라있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저수지였어요. 보니까 이제 사람 발길이 잘 안 가는 그런 저수지였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저수지를 갔는데 이제 사람도 많이 없고 그때 이제 사람 봤던 게 후배하고 저하고 지나가다 마주친 할머니 빼고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저녁이라 어둡고 거기가 이제 가로등도 없거든요.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지금 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어두워서 사람들이 이제 잘 안 가니까 약간 음침했죠. 갔는데 이 저수지가 한 바퀴를 뺑 돌 수 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를 따라서 끝에 도착하고 다시 돌아오는 루트거든요. 그냥 한 길이구나, 외길. 네, 외길이에요, 외길. 오, 돌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문으로 막혀 있어요. 거긴 가지는 못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후배랑 거기 산책로 끝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한기가 싹 느껴지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한기가 느껴지면 주위에 이제 귀신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속으로는 그냥 귀신이 좀 조금만 느껴지니까 좀 멀리에 있구나, 멀리 어딘가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긴장을 하면서 걸었어요, 아무래도. 네. 근데 이게 저수지 산책로를 걷는데 점점 그 한기가 세지는데 이게 보니까 저수지 물가 쪽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세게. 오,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저수지 저 물 안에 귀신이 있다 생각하고 좀 그쪽으로 의식을 하고 좀 걸었어요. 근데 이게 좀 무섭잖아요, 그 상황이. 근데 후배가 있으니까 후배는 막 귀신을 믿는 애는 아니라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을 떨었나 봐요. 아메리카노를 잡고 있는 손이 있는데 막 그걸 떠니까 옆에 있는 후배가 손을 왜 이렇게 떠시냐고, 선배 춥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좀 얼버무렸죠. 좀 추운 것 같다고 얼버무렸죠, 그 후배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후배가 위치가 이제 저수지 쪽을 제가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딱 그쪽으로 걸었는데 제가 이제 저수지 쪽을 좀 봤어요, 옆에서. 후배 보면서. 근데 그쪽 물가에 뭔가 반쯤 올라온 검색 공 같은 게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저희 걷는 기준에서 한 1, 20m쯤 그쯤에.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후배한테 저기 저수지에 공 같은 거 떠 있는 거 보이냐고 물어봤는데 이 후배가 막 어둡거나 음침한 건 안 무서워하는데 귀신을 엄청 싫어해요. 예.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걸 싫어하는 후배니까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무섭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엄청 난리 부르스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한번 봐봐라 했는데 이제 후배가 이제 저수지 쪽을 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선배 뭐 저쪽에서 뭐 본 거 있냐라고 말하길래 지금 안 보인다고, 그냥 잘못 본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근데 후배한테는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거기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만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수지 구석에서 사는 물귀신이라 생각하고 후배하고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산책로를 좀 걸었어요. 걔도 근데 걸음가 좀 빠른 편이라 제가 빨리 하니까 쟤도 빨리 걷더라고요, 후배도. 근데 이게 왼쪽에 저수지 쪽을 계속 봤는데 그쪽에서 검은색 동그란 게 계속 저희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오는구나. 네,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찔끔찔끔 봤는데 이렇게 따라오니까 근데 그때부터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좀 더 빨리 가야겠는데? 거기서 한 5분은 더 갔어야 됐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이게 저를 좀 더 조급하게 만들었던 게 이게 점점 이제 그 저수지를 걸을수록 그 산책로를 걸을수록 얼굴이 이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이제 전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머리 긴 여자인 것 같은데 그때 봤을 땐 딱 무서움밖에 안 느껴졌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그러면서 저수지에서 산책로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점점 가까워지니까 한 5m쯤 됐나? 엄청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배한테 야, 뛰어 하고 그냥 저 혼자 냅다 뛰어버렸어요. 저 혼자. 그랬더니 이제 후배도 이제 완전 쫄보라서 뭐야 하고 저 따라 뛰더라고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한 몇십 초 뛰었나? 막 숨 헐떡이면서 이제 저수지 입구 벗어날 때쯤에 이제 후배가 잘 따라오고 있나 길을 돌아봤는데 후배가 이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후배가 이제 저수지 산책로 끝날 때쯤 있었거든요. 저는 입구에 완전 나왔고 근데 그 저수지 물속 끝에 물귀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물속 끝에 이제 그 귀신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의 무릎까지. 맨몸인데 온몸이 퉁퉁 부은 여자가 물속에서 후배 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후배한테 야! 빨리 뛰어! 제가 급하게 막 빨리 뛰어라고 하니까 후배도 이제 뭐냐고 막 소리치면서 다시 뛰더라고요. 그때 다시. 그래서 둘이서 한참 뛰었어요. 시내까지. 밝은 곳 나온 데까지. 거기가 좀 어둡거든요. 그 가는 길이. 그래서 막 진짜 몇 분 뛰었는데 시내까지 와서 이제 숨 좀 고르고 있는데 이제 후배가 저는 이제 계속 귀신 쫓아올까봐 저수지 왔던 길 계속 보고 있고 네. 후배는 저한테 계속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선배 왜 뛰었냐고 뒤에 뭐 있었냐고. 이 후배가 엄청 쫄보니까 얼마나 쫄보냐면 얘가 예전에 이제 공포영화를 하나 봤는데 부대에서 보여줬어요. 공포영화를. 네.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예. 그 정도로 쫄보예요, 얘가. 근데 이 후배한테 귀신을 봤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귀신 봤다고 하면 잠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처음엔 그냥 너 놀래키려고 장난친 거라고 막 얼버무렸어요. 근데 그러더니 후배가 계속 캐묻더라고요. 구라치지 말라고. 그런 거 치고는 선배가 너무 빨리 달렸다고. 말이 안 된다. 장난을 쳤는데 이 몇 분 동안 이렇게 빨리 달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한숨 쉬면서 귀신 얘기인데 들을 거냐? 라고 물으니까 표정이 싹 변하더니 안 듣겠다 하더라고요. 아우, 잘했네. 예. 자기 안 듣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술이나 한잔 마시러 가자고 해서 술 한잔 하면서 그냥 국가저수지 절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걔는 몇 번 갔었어요, 거기. 예. 제가 처음 간 거지. 뭐 다행히 그 후로 그 물귀신이 따라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배도 네. 무서웠는지 자기 혼자 못 자겠다고 자기가 이제 돈 내줄 테니까 모텔에서 같이 자자더라고요. 그때 남자랑 둘이서 처음 모텔에서 잤어요. 아니, 물가에는 원래 귀신이 많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네. 왜 유독 그 귀신만 보였을까요? 주변에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엄청 물을 좋아하거든요. 예. 물놀이 좋아하고. 막 저녁에는 막 물가를 잘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잘 간 적은 없는데 그때는 딱 그 귀신만 보였어요. 다른 건 잘 안 보였어요. 야,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여기 국화 저수지라고 지금 채팅도 봐보니까 낚시꾼 분들에게는 좀 유명한 곳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낚시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막 있긴 있었어요, 중간에. 맞아요. 낚시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네. 네. 무섭겠다. 진짜. 여기서 낚시하면. 전 그래서 그 후로는 강화도 가지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귀신을 보기 때문에 강화도가 무서운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럼요. 네. 강화도 좋은 동네입니다. 맞습니다. 네, 맛집도 자, 많고. 그러면 공기도 좋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현재 수원에서 근무 중인데 수원에서 이제 근무했을 때 겪었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수원에 이제 갔을 때
처음 강화도에서 수원을 갔을 때 너무 기대를 했던 게 강화도는 이제 시골이고 어둑어둑한 곳도 많고 귀신도 좀 여러 차례 봤던 터라 제일 많이 본 곳이에요. 거기가 안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었는데 수원에는 사람도 많고 도시니까 귀신이 많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없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도심에서는 한 2번밖에 못 봤는데 제가 이제 여기 수원 비행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 안에는 좀 있더라고요. 귀신이. 혹시 둘비님은 귀신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예를 들어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지랑이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검은 형체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 형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동물과 사람이 섞인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아. 가족 형태, 뭐 내가 아는 지인 아니면 또 다른 나랑 똑같이 생긴 이런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다 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엄청 특이한 형태의 귀신을 여기서 좀 몇 번을 봤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기괴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제 직업이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막 당직도 여러 차례 있고 저녁이나 새벽에 순찰도 좀 여러 번 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관에서 병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당직을 서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정비직 일을 하다 보니까 장비 순찰을 돌아야 돼요. 장비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 기괴한 귀신을 봤던 게 수원 오고 반년쯤 있을 때예요. 혹시 저번에 저 말고 귀신 보는 후배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그 후배가 지금 같이 생활하고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수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후배가 먼저 귀신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해가지고 제 이야기도 막 이렇게 마음껏 했을 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막 귀신 얘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정보도 막 공유하고 그랬었죠. 그 후배가 이제 경고 아닌 경고를 하더라고요. 순찰 도는 것이 저희가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근데 C 쪽에서 순찰을 돌 때는 조심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배는 저처럼 막 귀신을 보고 한기를 느끼는 건 아닌데 귀신을 볼 때마다 밖에 예를 들어 온도가 좀 따뜻하다 싶은데 귀신이 나오면 엄청 추운 거예요. 네. 온도가 떨어지는 걸로 귀신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친구거든요. 얘가 이제 C 쪽에서 항상 순찰을 돌 때마다 그곳 공기가 춥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막 그렇게 경고를 해주니까 저는 이제 귀신 보는 애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새겨들었죠. 근데 막 몇 달 동안 느낀 적이 없으니까 경계심이 없어지고 편하게 순찰을 돌았어요. 근데 이 편하게 순찰을 돌 때였는데 제가 당직을 서고 이제 새벽 1시에 순찰을 돌 때였어요. A하고 B 순찰을 마치고 이제 C 순찰을 돌 때였는데 딱히 아무 생각 없이 순찰을 돌러 갔죠. 이제 C 순찰을 가야 되는데 C 순찰 가는 곳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C는 중요한 곳이라 다방이 4m쯤 되는 높은 벽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요.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입구만 그 얇은 철로에 되는 철조망 문으로 되어 있어요. C로 가려면 그 철조망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철조망 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이제 진짜 강한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엄청 강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한 한기가 느껴지는 쪽으로 쳐다봤는데 정면에서 보이는 4m 벽 위쪽 가운데에 사람 얼굴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올려져 있어서 그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벽이 좀 두꺼워서 거기에 얼굴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때 생각난 게 이제 저 귀신이 후배가 느낀 귀신이겠구나 싶었죠. 근데 그 귀신 생김새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좀 긴 머리에 얼굴은 좀 작은 말라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감이 교차했죠. 순찰은 돌아야 되고 이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얼굴
있는 귀신하고 가까워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얼굴만 있는 귀신이 갑자기 제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머리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 밑에 긴 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긴 목을 가진 귀신이 제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이제 걷잖아요. 다리도 긴지 모르겠는데 막 성큼성큼 걷는데 머리가 이제 포물선 있게 그리는 거죠. 딱 봐도 저한테 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느꼈죠. 이건 도망쳐야 된다. 바로 뒤에 있는 이제 순찰 차량 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다행히 따라오진 않는데 진짜 저 그때 소름 돋았던 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귀신이 막 거울에 안 비치죠. 안 비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거울에는 비치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그 귀신이 이제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네. 제가 직접 돌아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귀신이 맞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유명한 팔척 귀신이지 않나 싶었죠, 그때. 팔척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키가 큰 귀신들이 있어요. 네, 진짜 크더라고요, 얘는. 네. 아니, 네. 태우님은 진짜 이 정도면 꽤 많이 목격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정말,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너무 힘들다. 그거 학생 때 그랬어요. 좀 학생 때. 중학생 때. 전에 말했었던, 처음 보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봤을 때 좀 적응을 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몇 년 정도 봐야지만. 전 지금도 적응 안 되는데. 아직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적응은 안 되고 좀 포기를 한 거죠.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태호님이 센 귀신만 봐서 그래요. 짜잘한 것도 한 번씩 보는데, 네, 잘 안 보잖아요. 그 대신. 네, 그건 잘 안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많은 영화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봤을 때 짜잘짜잘한 것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센 거 못 네. 보고. 네. 근데 좀 기운 세거나 이런 한기 딱 느껴지면 이거 보통 귀신 아니다 이런 생각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니까 적응이 안 되시는 거지. 너무 세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태호님. 네네. 진짜 별것 아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들인 거예요? 별것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귀?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제 수원이니까, 이제 수원에서 봤던 것 중에는, 이제 제가 순찰을 돌다가, 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제 귀신이 있으면 차에서도 막 느껴져요. 안에서도. 막 한기가 느껴져요. 네. 그래도 이제, 한기가 느껴지면 온몸을 찌르다가, 이제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거든요. 철조망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들리지? 부대 안에 철조망이 엄청 많아요. 그럼요. 네. 차를 타고 있는데 철조망 안에서 사복 입고 있는 귀신이었는데 네. 약간 추리닝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멀리서 봤으니까 추리닝 같은데 저는 안 보고 반대편을 돌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딱히 솔직히 뭐 무섭긴 해도 막 그렇게 두렵지는 않거든요. 막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냥 귀신이 있네 하고 피해가야지 막 그 정도? 이런 거는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군대 네. 안에서 말고 시청자분들이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길거리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안 그래도 이거 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더 이야기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돼요. 네. 네, 이거 수원 귀신 얘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수원에서 이제 아까 봤던 팔척 귀신 첫 번째 이야기가 여기까지고 두 번째 사건은 3년 전에 있었던 얘기. 아까 순찰 도는 곳이 ABC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이 ABC 순찰을 다 돌려면은 차량으로 40-5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ABC 간의 순찰 거리가 조금 있는데 제가 이제 A에서 B로 순찰을 가는 중에 풀숲이나 덤불숲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차량 몰고 순찰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꽥꽥 거리는 성인 남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소리 지는 소리가.
제가 놀라가지고 막 차를 세워가지고 풀숲에서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곳으로 갔어요. 평소 같으면 안 가겠는데 순찰 도는 중이고 뭔지는 알아겠으니까 또 이제 한계가 안 느껴지니까 뭐 귀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귀신이 아니니까 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차에서 내려가서 갔죠. 근데 후레쉬 비추면서 갔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조심조심해서 다가갔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더라고요. 고라니 울음소리 아세요? 꽥꽥 거리잖아요. 근데 그 후로도 좀 고라니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거기에 좀 네. 고라니가 많아요. 그 일이 한 2-3달 동안 당직 설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렸죠. 고라니 소리가. 근데 계속 나는 거 아니고 한 번씩 들렸죠. 근데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맨 처음 고라니 소리 듣고 한 새벽 5시에 A에서 B로 가는 코스인데 고라니 소리가 들리길래 그 당시에는 고라니가 보고 싶어서 막 내려서 울음소리를 따라갔어요. 고라니가 귀엽게 생겼거든요. 귀여운 걸 좋아해가지고 막 갔는데 갑자기 딱 내렸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서 한기가 느껴졌는데 갑자기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엉덩이까지는 사람인데 하체가 고라니인 거예요. 뭐야? 그래서 네 발로 걷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아까 돌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섞여 있다고. 그런 애들 있어요. 예. 네,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아, 좀 많이 보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 보니까 너무 기괴하고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힘든데? 저도 뭐 그게 처음 보는 거니까 예. 그거 보고 입을 열고 있어요. 계속 입을 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고라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바로 도망쳤죠.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던데 계속 그 울음소리가 계속 나는데 멀리서까지 메아리 치면서 들리는 거예요. 계속. 네. 그 후로 고라니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돋아요. 야, 이게 진짜 싫어요. 이거겠네요. 고라니 소리가 고라니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와. 그거요. 그 후로는 절대로 고라니 울음소리 나는 곳엔 절대로 안 가요. 야. 이게 2번째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던 거 이제 네. 이야기 하실 네. 텐데 어떤 거예요? 돌비님 동탄 사신다고 들었는데 네. 동탄 호수공원 아세요? 알죠. 저 이동탄 살거든요. 진짜요? 네. 이 어딘지 오.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 호수공원 앞에 살거든요. 예. 거기에도 호수공원 가보셨어요? 예. 거기서 그 네. 야외 방송 한번 했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돌아다녔거든요. 야외 방송하면서. 그래서 아. 그 시청자분들 몇 분 오셔가지고 콜라도 주시고 귤도 주시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도 제가 귀신 여기서 한번 본 게 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 그거 돌아다닐 때 느꼈는데 여기 호수 네. 뭐 있다 이 네. 생각은 했었어요. 아 진짜요? 예, 뭔가 그 느낌상 여기 막 그렇게 맑고 좋은 곳만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 진짜 맞아요. 예. 제가 여기 이사를 18년도에 갔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동탄에. 그러니까 이제 지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아파트 새 아파트라서 거기 입주하려고 들어가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호수공원이 있다길래 네. 호수공원이 좀 꾸며지기 전이었어요. 좀 그때가. 그래서 이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오산 쪽에 가까운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 막 쌀국수집 있고 막 음식점 있는데 거기 아세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여튼 호수공원 끝쪽에 그 공단 있는 쪽 얘기하시는 거죠? 공간? 네, 그러니까 네네네. 공장들 좀 있는 쪽으로 입구. 네네. 거기 그쪽. 네. 네. 그쪽에 밑에 보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약간 오. 댐처럼, 작은 댐처럼.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보고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갔을 때라서 호수공원 이제 한 바퀴 돌았었어요. 근데 그 댐 같은 데 밑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그 물이 얕잖아요. 어떤 빨가벗은 남자가 얕은 물가에 시체 마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바로 도망쳤죠. 당연히. 보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아니구나. 아,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런 인연이 있었네. 그러게요. 거기서 그 존재 한 번만 본 거예요? 또 다른 곳은 네. 없어요? 아, 거기 동탄에서 이거 한번 끝이에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동탄 사시는 분들 좀 두려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 봤답니다. 네, 그 넓은 네, 호수에서 하나 봤으면 된 거예요. 자, 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 사는 걸 어떻게 아셨네요? 아, 그럼요. 방송 자주 보는데. 아하.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같은 지역에서 하니까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죠? 네. 자, 오늘 태호님 또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담백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생각해보고 상상하면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제가 갔던 곳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살짝 소름이 끼치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거기가 물가잖아요. 물가다 보니까 저는 여기 귀신 하나 없겠어 이 생각은 했었어요. 밤에 가면 조금 음산하긴 한데 그래도 거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산책하기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도 그랬고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도 다 그랬고 이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 귀신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센 귀신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또 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